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척추 건강 지킴이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척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척추 중에서도 우리 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숨 그러죠? 네. 예, 목숨이 뭡니까? 살아있음이죠. 우리가 목에 숨이 있습니다. 이 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온몸을 관장하는 온몸의 관제탑, 이 머리죠, 머리. 그러면 관제탑이 머리라면 목은 관제탑에서 우리 사지로 명령을 내릴 때 지나가는 가늘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경. 어려운 것부터 나오시네요. 목젖. 그렇죠. 뼈. 목뼈. 그 다음에 살. 요즘에 많은 갑상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는 혈관, 신경, 물론 근육. 또 우리 목소리를 내는 성대. 그죠? 인후부. 삼키구. 발성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왜 목숨 하셨냐면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머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이 숨. 이 숨이 제대로 통로가 안 되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자, 오늘은 다른 분야를 다 벗어나서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 척추, 특히 목 척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머리가 좀 큰가요? 네. 여기도 크신 분이 많은데요. 자, 우리 머리는 볼링공처럼 무게가 한 5, 6kg 됩니다. 예, 가벼운 분들은 가볍지만 또 몸무게가 작으신 분들은 작지만 크신 분들은 굉장히 큽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가는 목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 있으면 항시 스트레스를 받는 기관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대인의 숙명, 목 디스크, 이겨내기. 자, 현대인의 숙명이 왜 목 디스크일까?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예전의 원시인이나 예전 선조들에 비해서 점점 현대인들은 목을 긴장을 많이 들어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컴퓨터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 많아졌죠.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계속 보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봐도 참 희한한 게 이렇게 하고 계속 보더라고요. 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보시고 또 신문을 볼 때도 이렇게 숙이고 보십니다. 한 자세로 목이 구부러져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 무게가 똑바로 서 있어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제 어깨 라인에 있으면 무게를 잘 버팅기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변형이 오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목수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고 계속 못질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안 좋겠죠. 네. 이렇게 현대인들은 운명적으로 목 디스크의 질환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이겨내 봅시다. 정상목은 C자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화면처럼 가장 중요한 뇌 바로 밑둥 바로 밑에서 큰 줄기의 신경이 내려옵니다. 그 바로 앞에 층층이 목뼈가 있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인 디스크가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 하지만 목 디스크는 원래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예요. 그것이 머리에서 누르는 거를 충격을 흡수하고 운동을 해주는 것이 목 디스크죠. 물렁뼈라 그러죠. 화면처럼. 그 뒤로 이제 척수신경이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탈이 나면 척수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네.
또 C자 모양의 커브가 일자가 된다든지 역C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 화면 보십시오. 예. 우리 직장인들이 이런 광경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댁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님들이나 자녀분들이 소파에서 이렇게 고이고 TV 보다가 주무시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피곤해가지고 회사원들이 앞으로 숙이고 자든 뒤로 제끼고 자든 저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안 좋은 자세에 이 가는 목 척추가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그 머리 무게가 볼링공 무게라 그랬는데 한 5, 6kg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제껴져서 계속 있으면 한 10kg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자꾸만 압축을 받아가지고 퇴행이 빨리 오게 되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목도 휘지만 목이 휘면 척추가 휩니다. 그래서 측만증도 잘 오게 되고 학생들이 청소년기 측만증이 많이 오는데 청소년기 측만증의 원인을 아직 의사들이 다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원인 중에 하나가 헤드 포지셔닝, 즉 머리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측만증이 발생 여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머리를 어떻게 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다가 지쳤는데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왜 맨날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자냐 호통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어깨 주물러 주시고 꼭 스트레칭 해라. 이렇게 자면 거북이 목이 된다. 큰일 난다. 가르쳐 줄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 목뼈가.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슈퍼맨이죠.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슈퍼맨 주인공이죠. 물론 이분은 척수 손상 환자예요. 이분이 이 승마를 하다가 낙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마를 해서 낙마를 하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아니면 뭐 스포츠 사고, 그렇죠? 요즘에 스포츠 많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체조를 하든지 이 목은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몸통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상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척추에 비해서 등이나 허리에 비해서 이런 데는 근육이 감싸고 있죠. 목은 근육이 별로 없지요. 없는데도 중요하죠. 또 길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수철 이렇게 내렁내렁 하는 것처럼, 그죠? 쉽게 다친단 말이에요. 이분은 경추 사고가 나셔가지고 사지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사고가 급작스럽게 나도 다치지만 만성적으로 잘못된 습관에 노출이 돼도 자세에 노출이 돼도 망가지는 거예요. 재밌으세요? 네.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자, 목 디스크. 목에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잘 안 움직이겠죠. 네. 뻣뻣하겠죠. 네.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족속도라라고 하셨죠. 네. 그게 거드름을 피우고 막 마음에 자만이 있어도 뻣뻣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어도 목이 뻣뻣해집니다. 운동에 제한이 오고 심해지면 목에서 이제 팔이나 사지로 신경이 내려가는데 눌리키게 되죠. 눌리면 어깨, 팔, 손가락 다 저립니다. 방사통,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관제탑 밑에서 통로에서 눌리니까 퍼져나가겠죠. 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손가락, 팔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신경이 망가지면 어디가 망가지고 2번, 3번 신경이 눌리면 어디가 나빠지고 그게 다 이제 하나씩 매칭이 되는데 가끔 혼동스러운 게 목에 문제가 있으면 중풍하고 헷갈려요. 그렇겠죠? 네. 중풍이 있어도 편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목 디스크가 중풍이랑 상당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 마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풍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목 치료만 했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종양이 발견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검사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거꾸로 중풍인 줄 알았는데 맨날 중풍 머리 MRI 찍었더니 뭐 문제 없대요. 알고 보니까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에서 심각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머리와 목은 가깝지만 먼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감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신으로 목 디스크 증상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저렇게 빨간색 원 안에 목 디스크가 볼록 나왔죠. 네. 뒤로 지나가는 그 신경 통로가 하얗게 물길이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돼요. 이 정도 눌리면 잘 못 걷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못 걷는 분이 아유, 우리 어머니는 뭐 중풍이야, 파킨슨이야, 머리 문제야, 뭔지 몇 년을 치료했는데 안 나았는데 MRI MRI 한번 안 해봤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에 쌀가마 올려놓은 것 같이 무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쌀가마 진짜 한번 접으셨어요? 예, 어르신들은 옛날에 쌀가마, 부잣집 출신들은 쌀가마니를 많이 지셨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매번 쌀가마니를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다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링공처럼 큰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이 항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단은 목 근육부터 굳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머리를 받치려고 목이 디스크가 기둥이 약하니까 주위에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이 만성적으로 이 목 뒤쪽 날개뼈 위쪽으로 해서 항상 긴장이 들어가서 무지근하게 아프다. 그러다가 이제 팔이 저리죠. 당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머리 위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뻗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목 디스크가 있으면 머리 뒤통수 쪽으로도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막 두통이 생기니까 MRI 찍었는데 두통이 해결이 안 되는데 목 치료를 하니까 해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경추에서 생기는 두통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목 디스크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다 부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목이 안 좋아도 머리까지 올라가죠. 통증이. 예. 이렇게 팔 부위별로 여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오십견하고도 헷갈리고 어깨 통증 뭐 여러 가지 그런 거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위험 경고 사인. 제가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모르겠죠.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목에 그 앞에 숙이고 있냐 뒤로 제끼고 있냐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측만증이 있다든지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운송업,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경고 사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C자 모양인데 일자 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제 사진 오늘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수술을 많이 하고, 그죠? 컴퓨터 보고 하니까 목이 조금 일자나 못해 오히려 거꾸로 좀 거북이 목처럼 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 운동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목이 되는 것이 경고 사인입니다. 디스크가. 자, 앉아있을 때는 턱을 가볍게 당기고 허리는 바짝 세우고 예. 즉시 고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놓으시고 그렇죠. 무릎은 항상 90도로 예. 무릎을 저렇게 항상 90도로 하시는 이유가 방금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둥둥 떠 있는 거거든요. 의자 위에서. 하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땅을 받치고 있으면 그래도 같이 발이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무게를. 그렇죠. 자,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냐? 진찰을 잘해야겠죠. 저같이 척추 박사를 만나서 진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깨나 손목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같이 하는 거고 엑스레이 또 MRI. 하지만 목은 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조기 진단이에요. 조금만 나빠져도 빨리 망가집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치료는 일단 쉬고 안정을 했는데 머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목이 좀 풀어지는데 그래도 낫지 않으면 견인치료, 소염제, 진통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목을 막 땡기기도 하고, 그죠?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 땡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핫팩을 한다든지. 자,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일반적인 것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목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주파, 물렁뼈가 삐져나왔으니까 바늘로 디스크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삐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삐져나온 막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거를 그 디스크 안에다가 고주파를 넣어서 쉽게 말해서 지지면 쪼그라듭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네, 그런 원리의 치료에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성형술, 뭐 코, 입, 신경, 코, 입 이런 것도 성형을 하지만 신경을 성형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삐져나오면 늘러붙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거미줄처럼. 그거를 풀어준다는 의미로 신경 성형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안 되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뭐냐? 저렇게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삐져나오면서 뒤로 지나가는 노란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자꾸만 삐져나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디스크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열을 발생시켜서 고주파를. 예전에 말했던 고주파가 아닙니다. 최근 개발된 고주파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게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뒤쪽 신경 자체에 눌려있는 그 신경 자체를 치료하는 게 신경 성형술입니다. 구별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척추, 목뼈의 신경 성형술은 손상된 염증과 유착을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풀어주는 거를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된다면 어깨 통증, 팔 저린 게 늘러붙어 있는 게 펴지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입원이 필요 없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국소 마취만으로 되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한테도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고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완전히 터져 나왔으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수술 필요하기 직전 단계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7세 남자 환자 일자목인데 앉아있으면 뒷목 아프고 어깨 통증 심하고 너무 심하고 잠잘 때도 아프고 베개 높이를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베개를 높은 걸 뱉다가 낮은 걸 뱉다가 해도 뭐 해결이 안 되고 머리까지 따끔거리고 그래서 디스크 안에는 별로 큰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디스크 안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치료하는 걸 안 하고 뒷목에다가 주사를 써서 하는 신경 성형술 치료를 해줬어요. 자, 두 번째 남자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정반대예요. 디스크가 여러 마디입니다. 또 거꾸로. 할아버지신데 공무원 퇴임하셨고 항상 앉아 계셨죠. 어깨, 팔, 손 다 저리고 3마디 수술하자, 4마디 수술하자.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3마디, 4마디 다 수술하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고 이러한 신경 성형술로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척추관 협착증도 신경 성형술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협착증, 또 이제 목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좀 저리 유착이 있어서 늘러붙어 있는 경우, 일부의 암성 통증,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났는데도 계속 안 나서 3개월, 4개월 막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신경 성형술을 치료를 합니다. 자, 절개를 하지 않고 출혈이나 감염의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보통 한 1, 2%는 있으세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안전하다. 이 다른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한다. 통증을 빨리 회복시키기 때문에 금방 이제 재발률이 낮고 다른 신경치료와도 병행이 가능하다. 네, 그게 특징이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로 우리가 치환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얘기를 마지막으로 살짝만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가 오고 막 신경을 눌러가지고 막 마비가 오는데 중풍이다 그래서 중풍 치료만 하면 일단 안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진단을 정확히 합니다, 목에. 근데 마비가 와요. 아이고,
목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수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수술을 할 때는 하고, 수술 안 해도 될 때는 최대한 비수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 척추질환은, 야, 수술하지 마 하는 얘기도 들으셨죠? 네. 척추질환은 무조건 빨리 가면 빨리 나 하는 얘기도 들으셨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지만, 삔 것부터 살짝 굉장히 심하게 마비까지 일으키는 것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다양해요. 척추질환은. 즉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전문가나 병원을 가시는 게 좋죠. 그렇겠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거는 수술을 처음부터 권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그죠?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비수술을 치료해도 나을 수 있다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공 디스크를 바꿔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다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숙여서 기도도 하고 그죠? 봉사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하면 이게 인사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목을 받쳐주지만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인공치환술입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하듯이 목도 인공관절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이런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수술 안 하고 또 뭐 고주파 수액 성형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우리 중요한 목숨의 이 목을 항상 우리가 좀 편하고 쉽게 또 이렇게 좀 쉬게 해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세죠. 자세와 생활 습관, 주위에 소파에서 TV를 이렇게 잘못 보는 아빠나 아드님이나 삼촌들이나 다 알려주시고 또 교육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